자, 지금까지 배운 건 그거였어요. 급수.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그거죠. 부분합을 먼저 구하죠. 부분합. 얘를 먼저 구하죠. SM. 이걸 구해서 이쪽은 이제 극한을 씌운다는 얘기니까. 얘야 저기요? 얘야 저기요? 일어납시다. 살아납시다. 부분합의 극한. 이걸 구한다. 이게 급수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인 거고요. 근데 아마 얘를 막 구하는 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다른 게 나올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SN을 구해서 리미트를 씌운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수렴을 할 거면 반드시 이쪽은 일반항이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했습니다. 일반항이 0이다. 0으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특징은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덧셈하고 뺄셈하고 실수배. 이거는 마음대로 가능하다. 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시그마 뒤에 오는 그 형태, AN의 형태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질 건데, 하나는 뭐냐면 교대급수고요. 하나는 뭐냐면 등비급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비급수. 그래서 그냥 딱히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끝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뭐 교대급수 같은 경우는 사라지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몇 칸 차이가 나는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시그마 쓰고 그래서 보통 작은 쪽에서 큰 쪽을 뺀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그 일반적인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비급수 같은 경우는 아마 나오는 거는 거의 아래 n승의 형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거의 어떤 s는 1 빼기 r분의 a가 될 거고, 이쪽은 r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가능하다까지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볼 거긴 한데, 뭐가 있을까? 아까 그거를 좀 한번 풀어보실까요? 어떤 걸 좀 풀어볼 거냐면 26번 한번 풀어볼래요? 잠도 오는데 한번 해봅시다. 26번. 자, 풀 수 있는 분들은 푸시면 되고 못 푸시는 분들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급수가 여기도 수렴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해도 수렴하고 빼도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더하면 2배 쓰고 시그마 AN이 나올 거고, 그럼 그게 4분의 10이 3이니까 시그마 쓰고 AN은 2분의 3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두 개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4분의 6이니까 그럼 2라고 쓰고 시그마 BN 같은 경우 얘가 뭐냐면 4분의 6이면 2분의 3인 거죠. 그럼 시그마 BN은 여기는 4분의 3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된 거야. 근데 아까 봤지만 덧셈 뺄셈 실수배밖에 안 되니까 얘를 가지고 각각을 제곱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제곱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뭐라는 말이 있냐면 이쪽에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원할 때도 쓸 건데 만약에 AN이 수열 AN 얘가 이제 등비야. 등비인데 첫 항이 A고요. 그다음 공비가 R인 등비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어차피 등비수열이라는 건 지수식이거든요. 지수식?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N분의 1이야. 지수식을 역수 취해도 무슨 수식일까요? 지수식이죠.
그럼 역수초에도 무슨 비수열일까? 등비수열이에요. 대신에 이쪽은 첫 항이 뭐가 되고 A분의 1이 되고 공비도 R분의 1이 되는 등비수열일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만약에 AN의 제곱이 있었어. 이게 제곱이 있었어. 이렇게 AN의 제곱이야. 그럼 이런 수열이 있으면 지수식을 제곱해도 지수식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것도 그건데 중요한 건 첫 항도 마찬가지. 첫 항이 그냥이 아니라 A 제곱이고 공비가 R 제곱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BN이 있는데 여기가 등비래요. 그러면은 첫 항이 B고 공비가 뭐라고 할까? 뭐 L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된대. 그러면 여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AN 곱하기 BN을 해도 지수식 곱하기 지수식이니까 똑같이 등비수열이 될 거고요. 그럼 그게 첫 항은 A 곱하기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는 R 곱하기 L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AR의 제곱, AR의 3승 이렇게 가는 게 AN이잖아. 그러면 AN분의 1은 A분의 1, AR분의 1, AR의 제곱분의 1, AR의 3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이쪽은 AN분의 1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등비, 쟤도 등비.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역수, 그대로 제곱 이렇게 갈 거라는 얘기죠. 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얘를 이용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공비를 그냥 어차피 첫 항은 다 1이라고 했으니까 AN은 첫 항은 1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RA라고 할 거고요. 이쪽은 첫 항은 똑같이 이제 B1이라고 하고 B가 1이고요. 그 다음에 R 이퀄 얘는 RB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 자 1 빼기 RA분의 1인 거고요. 얘는 1 빼기 RB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3인 거고 얘가 지금 4분의 3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가자는 이야기죠. 되니? 그래서 그럼 여기는 넘기면 2 이퀄 3 빼기 3R A 뭐 3R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넘기니까 3RA가 1이고요. 그러므로 RA는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넘기면 4 이퀄 3 빼기 3RB가 될 거고요. 그럼 넘기니까 RB는 이쪽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얘를 가지고 제곱을 해서 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각각을 가지고 얘를 씌워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1 빼기 R분의 A고 1 빼기 R분의 A고 이렇게 쓸 건데 여기는 뭐냐면 얘를 제곱했기 때문에 공비 같은 경우도 제곱이 될 거고 첫 항 같은 경우도 제곱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죠. 첫 항은 1 그대로 가요. 첫 항은 1. 그다음 공비는 RA를 제곱하는 거니까 RA 이거 제곱이니까 좀 9분의 1인 거죠. 9분의 1.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첫 항은 1이 되는데 공비 같은 경우도 이쪽을 제곱할 거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3분의 1을 제곱하는 거니까 이쪽은 똑같이 9분의 1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얘는 이거네 똑같네.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1이고요. 얘도 똑같은 값이니까 그냥 곱하기 2라고 쓰면 답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등비수열인데 어차피 제곱을 하든 역수를 취하든 누구를 곱하든 다 똑같이 등비를 이룰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어떤 성질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되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요한 형태니까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얘는 시험에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시험에 나오기에 가까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28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까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이라는 말에 약간 좀 포커스를 주셔. 등비수열. 그러니까 교대급수 같은 경우면 등비급수가 아니니까 제곱을 한다라고 해서 뭐 이런 식의 어떤 성질들이 있을 거라고 말을 못 하는데 얘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곱했을 때 이런 식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돼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앞에 거 한번 풀어보자. 앞에 몇 번이죠? 앞에 16번 있죠? 걔 한번 풀어볼게요. 16번. 이건 아마 풀만 할 겁니다. 약간 어느 정도 그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닐 거라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 뒤에 거 살펴보니까 얘가 등비니까 이쪽은 등비급수야. 등비급수. 이쪽은 교대급수네요. 교대급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저렇게 따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공차가 양수고 얘는 등비 공비 뭔지 모르겠어.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결국은 뒤에 거는 1 빼기 R분의 A가 1인 거고요. 그렇잖아. 이거는 그 앞에 거는 교대급수니까 이거 한 칸 차이 나잖아요. 한 칸 차이 나니까 그냥 A1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로 그냥 갖다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서 앞에 거 뺀 거가 공차잖아요. 공차니까 그냥 D분의 1 정도라고 쓰고 리미트를 씌우고 N을 무한대로 보내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A1은 1이니까 그냥 이거 1이에요. 그리고 이거 무한대로 보내면 날아간다니까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고 얘를 더하는 게 이쪽은 2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리미트 필요 없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리미트 썼으니까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긴 한데 이거밖에 없죠. 이게 그러면은 얘랑 R하고 D를 뭔가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거면 그럼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럼 B2가 A2분의 1이다 정도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 그거밖에 더 있겠니? 그러면은 B2는 두 번째 항이니까 공비 한번 곱한 거죠. 여기서 1에서 이쪽은 1에서 한번 공차 더하는 거니까 이거 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형태가 나왔으니까 연결을 시켜야죠.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D분의 1분의 1이 이렇게 딱 되는 거고 이거 해놓고 D분의 1을 더하는 게 2다라고 쓰면 D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연결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D분의 1 플러스 D에서 1 빼니까 1 플러스 D분의 D가 되고 이거분의 1이다. 당연히 양식은 있네요. 자 그럼 여기는 이거 이코를 D분의 얘가 이제 D분의 1 플러스니까 이렇게 이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쪽이 1이고요. 이쪽이 D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D 플러스 2가 2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D는 2다. 넘기면 되니까 D가 2가 되니까 다 끝난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게 2니까 이렇게 되고 공비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랑 B1이 1이니까 이거랑 공비가 3분의 1인 거 알면 얘는 1 마이너스 R분의 첫 번째 항이다 라고 쓰면 끝날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니까 차근차근히 하시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급수가 나오면 도형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막 빡센 게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그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접근을 할 수 있게 나올 거고요.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교대급수 아니면 등비급수다. 이렇게 해봤자 두 개 같이 나오는 것밖에 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아마 웬만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제 그 급수의 도형의 활용 있잖아. 그거를 해야 되는데 한 40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지를 갖고 왔거든요. 테스트를 갖고 왔는데 10번이 도형이거든. 10번이 도형. 테스트지. 여기 테스트지에 10번이 도형인데 그렇게 합시다. 도형을 끼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도형을 빼고 나머지 9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는. 그래서 20분 동안 알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해서 아마 금요일날 클리닉 할 때 그거 고치고 가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답 정리점까지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랑 같이 해서 답안지랑 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도형을 좀 봅시다. 근데 아예 안 나온다고 하기가 뭐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도형을 좀 알아야 되니까 여기 프린트의 두 번째 장 있죠. 프린트 두 번째 이걸 좀 보세요. 이거 정도는 알고 갑시다. 이 정도. 그래서 급수는 도형이랑 좀 연관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얘는 뭐 딱히 그렇게 그 고등학교 내 범위 안에서 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시면 됩니다. 도형과 이쪽은 좀 보자. 그래서 좀 정리하는 겸해서 약간 좀 알고 있는 내용이랑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반드시 어떤 전제가 있어요. 얘는 반드시 모든 도형은 일정한 비율로 축소가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 그래서 그거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일정한 비율이 당연히 뭐냐면 이쪽은 공비야, 공비. 이쪽은 공비가 될 거고요. 축소라는 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도형 S라는 거는 1 빼기 R분의 A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는 그냥 이거야. 이거랑 이것만 구하시면 돼요. 이거랑 이거 두 개만 구하면 돼요. 이거 두 개만 구하면 되니까 괜히 막 S1, S2 이렇게 구해가지고 여기서 R 곱하기 R 이렇게 구하는 거는 약간 좀 지양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의 비율과 이쪽에 여기 첫 번째 항을 알면 끝날 거니까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나오는 건 뭐냐면 길이가 되거나 길이 또는 넓이의 합이야. 넓이의 합. 요거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 또는 넓이의 합.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따라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얘는 아까 그냥 이거를 각각 구하는 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기본은 이거야. 각각 구하는 것보다 S1과 S2 사이의 관계야. 관계. 이거를 보는 거야. 관계. 그래서 보통 뭐냐면 얘는 닮음에 포커스. 닮음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어떤 거를 잘 줄 거냐면 어떤 걸 일반적으로 어떤 걸 줄 거냐면 뭐 예를 1번, 예를 2번이라고 하면 3번은 이겁니다. 거의 대부분 길 2b를 줄 거예요. 길 2b를 줄 건데 이게 전체가 닮음이야. 일정 비율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닮음이기 때문에 길 2b 하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뭘 하면 a 대 b라고 했을 때 이쪽은 넓이 b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렇게 딱 됐을 때 얘는 어떻게 될까? a 제곱 대 b 제곱. 닮음이니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 공비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전체 공비. 여기는 R을 구하면 돼. 이쪽에 있는 얘를 구할 때 전체 공비는 뭐냐면 이쪽은 그냥 보통 넓이비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야. 혹은 길이비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곱하기 개수가 이렇게 좀 약간 달라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또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약속은 이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도형 자체로 그냥 그 길이를 주거나 그러진 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얘는 도형을 싸고 있는 틀의 닮음이야. 틀의 닮음이야. 요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쪽은 그냥 도형의 닮은 비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를 가지고 되게 어떤 문제를 많이 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약간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개수비라고 하는 거는 요즘 개수비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35번 볼래요? 35번. 얘는 첫 번째 도형, 약간 로봇 같이 생겼냐, 그죠? 첫 번째 도형. 자, 이렇게 얘를 가지고 왔어. 첫 번째 도형은 하나밖에 없거든, 지금. 색칠되어 있는 게 35번. 색칠되어 있는 하나밖에 없는데 두 번째 도형은 조그맣게 몇 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수비가 1대 2가 되니까 일반적인 넓이 b에 2를 곱한 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공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R하고요 A만 구하면 돼요. R하고 A만 구하면 돼요. R하고 A만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있죠. 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 쉬운 거부터 갑시다. 아니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그러니까 최대한 그 개수를 줄이긴 했거든요. 근데 약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한쪽에 다 몰아줄게요. 여기서 이쪽에 도형에 대한 문제를 한쪽에 딱 몰아가지고 그 주간지 형태로 해서 줄 테니까 한 15개 정도 줄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지랑 해서 다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왜냐면 급수는 나올 것 같거든요. 이쪽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보시면 되고요. 쉬운 건 이겁니다. 예를 들면 되게 옛날 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발전이 좀 어려워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뭐 여기 이만큼 1 이만큼 이제 1 얘가 이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이 4분의 1 4분.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딴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쪽에 시그마 쓰고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을 구하래. 그럼 이게 s1입니다. 얘가 s1. 그렇잖아. 그럼 딴 게 필요가 없다니까? 봐봐.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 사이 관계를 가지고 보거든요. 넓이를 대놓고 구하는 게 아니라 야 그럼 누가 봐도 여기서 이게 똑같은 비율로 축소가 됐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여기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그 길이가 나와 있는 게 그럼 이만큼이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죠. 이만큼은 얼마야? 1이죠. 그럼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준다니까 무슨 이 b가 나오는 거죠? 길이가 나오죠. 몇 대 몇이야 그러면? 4대 1. 누가 봐도 넓이면 얼마야? 16대 1이죠. 돼요? 그럼 넓이의 비율인데 여기서 무슨 수비도 있죠? 횟수비도 있죠. 몇 대 몇이야? 이거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거 구할 거면 1 빼기 r 분의 s1이다라고 쓰면 끝날 거기 때문에 r 값은 넓이 b 곱하기 무슨 b라고요? 개수 b라고요. 그럼 16분의 1에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야? 이 곱하면 될 거 아니야? 몇 분의 1일까? 8분의 1이요. 그리고 넓이는 이 사각형에서 요 사각형 빼면 되니까 여기도 2분의 1일 거니까 그냥 1에서 4분의 1 빼면 되니까 이쪽은 4분의 3이 될 거예요. 이렇게 쓰면 끝날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쉽지, 쉬운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기본이라는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얘기야. 이쪽은 이렇게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고 일반적으로 길이비를 줄 거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넓이비 정도는 그냥 제곱해서 구하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습관들이 좀 잘 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 딱히 도형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가지고 보시면, 그리고 아마 요즘은 나와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물론 뭐 어렵게 나오면 그때 맞춰서 하면 되니까 거기에 맞게 약간 몇몇 개들은 좀 약간 적어주긴 할 건데, 그거를 지금 하면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에 있는 다음 거 있잖아. 이거는 생각보다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같이 보면서 좀 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딴 거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얘는 다음 시간에 보고 나머지 31번까지 있죠. 여기까지는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번까지 1번부터 여기까지 풀어보시고, 그다음 아마 내가 금요일날 오시면 그 주간 문제를 드릴 거예요. 주간 문제. 거기에 이제 여기 있는 거 도형 문제 플러스 이제 이런 거 이런 저런 것들 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요거를 조금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지고 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스스로 풀어보시면서 Q&A 시간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답은 다 주어져 있을 거예요. 답이랑 해설이랑.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다음 시간 처음에 뭐 질문이 있다거나 하면 그 1단원이랑 2단원이랑 해서 같이 남은 거 있으면 좀 약간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뭐 이 정도로 우선 정리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먼저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 그 개별적으로 다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볼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간 오답지를 줄 거야. 주간 리트문이라고 이걸 줄 거거든. 주간 리트문. 여긴 내가 매 시간마다 그걸 드릴 거야. 그러니까 오답 정리장을 드릴 건데 여기에 뭐냐면 오답 플러스 그 교재에서 너네가 좀 필요로 하는 거 있죠. 다시 풀어봤으면 하는 거. 다시 볼만한 문제. 얘를 니네가 써서 주면, 그러니까 너네 시험 본 거 오답 플러스 여기 있는 거랑 같이 해가지고 드릴 거고요. 아마 거기 약간 좀 추가해서 너네가 잘 모르는 부분이 보이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 좀 더 드릴 거니까 이게 주간마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계획은 매주 수요일마다 드릴 거예요. 수요일마다. 그래서 그럴 예정이긴 하거든. 그래서 수요일 아니면 월요일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 좀 어느 정도 모이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 중에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테스트 본 거 플러스 이것저것 해서 갈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걸 풀어보고 범위는 오늘 배운 데까지 합니다. 10번은 안 푸셔도 되고요. 풀고 싶으면 풀어도 되고 10번은 괜찮아요. 10번 안 풀어도 되니까 그 9번까지 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12시까지 푸시면 돼요. 12시까지. 그래서 그거 해서 얘를 주시면 될 것 같고,